자, 들어오시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집에서 연습하시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바탕화면에 설치하시고 나면 요거 설치됩니다. 우리 CD에 있는 두 개를 설치하겠죠, 그죠? 그러면 2012년 2급 길벗 커말 채점 프레임이 있어요. 요걸 먼저 띄우세요. 얘를 먼저 띄울 겁니다. 이제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집에서요. 자, 방금처럼 아예 내가 모의사 1에 들어가가지고 풀고 저장을 해놓고 따로 저장하고 채점을 하셔도 되고요. 아예 이번에는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와서 자동 채점이 아닌, 지금 시험 문제를 아예 안 풀었잖아요. 안 풀었지만 이렇게 실전 테스트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얘를 누릅니다. 시작부터. 시험 시작을 누르면요. 수업시간 45분이네. 왜 45분이냐면요. 문제가 한 문제씩 더 많아요. 그죠? 그래서 45분 더 주는 겁니다. 실제 시험에 얼마라고요? 40분이요. 그죠? 자, 이렇게 하고, 프로그램이 엑셀이죠. 그대로 두고, 왜요? 2급이고, 뭘 해볼 거냐? 지금 우리 기본 모의사 1회 했죠. 그죠? 1회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확인 누르면요. 시간도 나오고요. 문제가 자동으로 뜹니다. 확인 누르면요. 자, 1회가 자동으로 C의 커말 문제라는 곳에 자동으로 생겨요. 이렇게요. 그죠? 이렇게요. 자, 이제 얘를 풀어야 됩니다. 얘 더블클릭 들어갑니다. 이제 시간이 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 쳐야 되겠죠? 그죠? 자, 5, 4, 8. 그 다음에 엔드 5이죠, 그죠? 맞죠, 그죠? 엔드 5이. 엔드 5이. 오케이. 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도 나오죠, 이제. 자, 이 시간 안에 이제 여러분 마무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1번 문제는 이제 여러분 한다고 했는데, 직접 치마되니까 저는 이제 그냥 안 하고 가겠습니다. 1번 문제는. 넘어갑니다. 자, 2번 문제부터 풀겠습니다. 기본 작업 2로 가겠습니다. 자, 쭉 가볼게요. B1부터. 자, B1부터 G1입니다. B1부터 G1. 여기까지죠, 그죠? 맞죠, 그죠? 여기까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 표일에서 B1부터 G1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춰라. 자, 홈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리고 뭡니까? 글꼴이 어떻게 되더라? 굴림체 크기 16, 기울임, 밑줄, 실선. 자, 어떻게 해요? 굴림체. 찾겠죠? 굴림이 아니고 굴림체네요. 굴림체. 그 다음에 크기 16이죠. 자, 16 찾아서 누르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글꼴 스타일 기울임꼴. 기울임이 오죠, 그죠? 그리고 밑줄은 실선. 이러죠, 그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어디 가요? F3셀에 할인요금 T의 요금을 한자로 바꿔라. F3에 가서 할인요금에 이 요금을 드래그 합니다. 그죠? 그리고 한자 키 누르면 되죠? 그러면 여기 정답 어떤 겁니까? 요금의 정답이 어떤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요. 첫 번째 거. 그죠? 똑같죠? 그죠? 그리고 변환. 됐죠? 그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A3에서 G3이죠? 그대로 주면 돼. A3에서 G3이니까 요거죠. 그죠? 제목행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로 가운데 맞춤 한 다음에 주황색으로 쳐라. 가로 가운데 맞추면 돼요. 요거죠. 주황색이래요. 얘 눌러서 주황색 찾으면 되겠죠. 주황색 어디 있습니까? 자, 주황색 맞죠? 그죠? 가만히 대고 있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황이라고 누르면 되죠. 아, 글자 색이 아니죠, 참. 예, 채우기죠. 제가 잘못했죠. 그죠? 자, 글자 색이 아닌 얘를 주황색이 됩니다. 그죠? 주황색. 자, 이렇게 하라는 거고. 자, B4에서 B17. B4에서 여기네요. B17이네요. B4에서 B17까지는 어떻게 하라? 자, B4에서 B17. B4에서 B17까지 요거네요. 그죠? 요거 영역은 사용자 지정 설정이나 숫자 뒤에 초 가붙게 해라. 자, 컨트롤 1번 키나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가서 요거 뒤에 초로 붙이래요. 자, 천단위 구분 이런 거 없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사용자 지정 가서 그냥 여러분 지표 준 뒤에다가 뭐 하면 돼요? 초라고 치주면 되죠. 그냥 이게 답니다. 자, 띄어쓰기 있나 보고 띄어쓰기 없으니까 이대로 그냥. 됐죠? 자, A3에서 G17, A3에서 G17 다 하네요. 그죠? 이건 어떻게 하라고요? 배선을 주라. 뭐냐, 전체네요. 요거 주랍니다. 그죠? 자, 요 전체라는 겁니다. 요겁니다. 요 모양이죠. 그죠? 요 모양을 줘라. 클릭. 끝났습니다. 자, 2번 꺼지고 3번에 가볼게요. 기본 작업 시트에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서 정답과 똑같이 만들어래요. 요렇게. 저 무슨 말이에요? 요거네요. 요것들. 판정 기준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요거 3개의 행위네요. 그죠? 요걸 범위를 잡으면 돼요. 그냥 그대로 그냥 범위를 잡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미리 카메라를 넣어놨죠. 그죠? 요 카메라를 눌러요. 그러면 벌써 반짝반짝하고 복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원하는 곳에 요 부분이 있죠. 선적분수 밑이죠. 여기다가 그냥 클릭만 하면 돼요. 클릭만 딱 하면 얘가 들어갑니다. 똑같은 게 들어왔죠. 그 대신 얘를 이제 기준을 어디 잡았습니까? B에 29를 잡았죠. B에 29에 맞추면 되는데 그냥 맞추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Alt 키 눌러서 B에 29 맞추면 됩니다. 아, B가 아니죠. 참. B에 29에 맞추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나머지 요 끝부분을 보니까 끝부분은 그대로 맞네요. 요것만 맞춰주니까 여기는 그냥 그대로 정답하고 똑같네요. 그죠? 다 된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걸 지우란 말이 없으면 지우면 되고, 지우란 말이 없으니까 둡니다. 이건 지우기 어려우니까. 여기 이제, 지우게 되면 행이나 열을 통째로 지워야 돼. 그래야 얘가 없어집니다.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지우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같이 지워지니까 이렇게 지우면 안 된다 했죠. 그죠? 자, 이거는 지우라면 일이 끝이에요. 그냥 여기서는. 자, 기본 작업 3회 갑니다. 자, 3회 가면은 이제 고급 필터 쓰래요. 실제 시험에는 문제 1에 3개의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고급 필터니까 고급 필터는 제일 처음에 고급 필터 버튼을 누르기 전에 조건을 먼저 만들고 가르쳤습니다. 자, 조건이 뭐예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필기와 실기 얘네예요. 드래그. 얘를 제목을 행을 드래그해서 필요한 거 있으면 컨트롤 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오면 된다 했죠. 직접 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있으니까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그리고 어디다가요? A의 11부터 넣으랍니다. 여기 컨트롤 V. A 11부터 G 13까지 이 안에 아무 데나 넣으면 돼요. 여기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해도 상관없고요. 여기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조건은. 자, 그리고 잘 보셔야 될 게 이제 필기가 몇 점이라는 거예요. 70 아닙니다 하고 실기죠. 필기가 먼저 발점을 이런 거죠. 80 이상이죠. 요거 조심하세요. 자, 실기는 뭐예요? 70 이상이죠. 70. 시험에는 실기가 먼저 왔지만 우리는 넣은 거는 필기가 먼저 왔다는 거예요. 맞죠? 그죠? 자, 엔드 조건 맞죠? 그죠? 이거니까 엔드 조건은 같은. 만약에 이거나 했으면 어떻게 여기다 줘야 되겠죠? 그죠? 지금은 같은 행에. 그래야 엔드 조건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주고 나서 원본 표 안에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이게 고급 필터는 어디 있어요? 데이터에 있죠. 데이터. 데이터에 필터가 아니고 이건 자동 필터니까 고급 필터 가르쳤죠. 요거 그죠? 요거 누릅니다. 자, 여기에서 뭐예요? 현재 위치의 복사가 필터가 아니고 다른 장소에겠죠. 그죠? 다른 장소 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목록 범위는 얘가 맞을 거고요. 아까 우리 범위를 줬기 때문에 조건 범위 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복사 위치가 어디 됐습니까? A에 15. 여러분, 확인만 누르면 끝납니다. 두 개 나왔네요. 그죠? 이거이면서 이거인 거는 2명밖에 없습니다. 김승진, 이유씨. 80에 70, 80, 70. 그죠? 됐죠? 자, 끝입니다. 뭐 다른 거 하라면 없네요. 혹시나 자동 서식 하라면 어떻게 여기 두고 자동 서식 가서, 그죠? 이런 거 어떤 거 적용하는 대로 눌러주면 되죠. 그리고 옵션에 가서 뭐는 빼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거 빼고 확인해주면 그렇게 됩니다. 그죠? 지금은 아니니까 이거 주면 안 되겠죠. 이 상태죠. 자, 그리고 계산 작업은 나중에 할 겁니다. 분석 작업으로는 문제 3으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해야 될 게 뭡니까? 1번 문제가 부분합이네요. 자, 부분합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예요? 정렬이죠. 정렬 기준이 뭡니까? 검사 지역별로 할 건데, 검사 지역이란 얘들이네요. 그죠? 얘들별로 할 건데, 요거별로 유통기한하고 가격 표시를 할 거고, 자, 조건해 보니까, 검사 지역에 대한 정렬 기준은 오름차순이에요. 요것만 할 겁니다. 하나니까 요걸 해도 돼요. 요거. 요 중에 드래그를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클릭만 하고 검사 지역을 할 거니까 요거 중에 하나 누르면 됩니다. 지금 뭐예요? 오름차순이니까 당연히 뭐합니까? 기역부터 희엇 요거죠. 점점 올라가니까 요거 누르면 기역, 니은 순으로 정렬하라는 겁니다. 그죠? 기역, 강남, 강동 이렇게 들어갔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내림차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두 개를 줬습니다. 검사 지역이 내림차순이면서 생산지별 뭐다 이래주면은 두 개가 들어갔을 때는 이거 의로 안 됩니다. 그죠? 지금은 하나이기 때문에 다행인데 두 개라면 얘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정렬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니까 그냥 아예 하나건 두 개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 표를 클릭해 놓고요. 정렬이 바로 들어가버려요. 그냥 이렇게. 헷갈리시니까 그냥. 이걸로 헷갈리잖아요. 그냥 이거 가요. 하면 아예 글자가 오름차순 내림차순 있어요. 그냥 하나건 두 개건 신경 쓰지 말고 바로 들어오세요. 내가 잘하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여기 정렬에 가서 그냥 검사 뭡니까? 검사 지역을 기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해요? 요거 뭘로 하라고요? 오름차순으로 하라. 그 시킨 대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 그럼 얘가 오름차순으로 됐습니다. 그죠? 되셨죠? 그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뭐예요? 이제 부분합에 가면 됩니다. 또 표 중에 아무 데나 클릭한 그대로 그냥 어디 갑니까? 데이터에 부분합 가시면 되겠죠? 자, 가고 나서 그룹할 항목이 뭐였어요? 바로 이 우리 정렬해 준 거 이거죠? 검사 지역별이니까. 그러니까 검사 지역 선택해주고. 뭘 하라는 겁니까? 가격 표시 위반 건수하고 유통기한 위반 건수를 합계를 내고. 그러니까 합계는 그대로 두면 되고요. 다른 걸 한번 선택하면 되겠죠? 이거 기타는 없애버리고요. 뭐요? 유통기한 위반 건수와 가격 표시 위반 건수의 합계를 내라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확인. 그죠? 확인 누르면 지금 어떻게 돼요? 요 지역별로 유통기한 위반과 가격 표시 위반의 합계가 나왔죠. 그죠? 하나는 구했습니다. 합계와 또 평균도 구해야 그럼 또 하나 더 구해야 되죠. 또 갑니다. 부분합에. 요번에는 검사 지역별로 하되 뭐예요? 평균이죠. 뭐예요? 똑같죠. 유통기한하고 가격 표시 그대로죠.
요거에 대한 평균이고, 그냥 확인 누르면 안 된다 했습니다. 반드시 말했겠어요? 새로운 값 요거 꼭 꺼야 됩니다. 헷갈리니까 아까 합계를 구할 때 미리 꺼버리세요, 그냥. 그럼 안 헷갈리겠죠, 그죠? 그럼 뒤에 가끔 요거 안 하고 또 해야 됩니다. 자, 끄고 미리 아까 앞에서 꺼버렸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럼 보세요. 요약과 평균. 요약이 바로 합계라 했죠. 요약과 평균을 구한 겁니다. 됐죠, 그죠? 자,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평균의 소수 자릿수는 일로 와라. 저 평균들 얘들인데 얘들이 지금 막 소수 자릿수 많죠, 그죠? 다 선택하면 됩니다. 그냥 평균 요거 하나, 컨트롤 클릭. 자, 다 이걸 해서 우리가 문제 1의 2 푼 것처럼 서식을 바꿔주면 돼요. 이래놓고 어떻게 해요? 오른쪽 버튼 또는 컨트롤 1번 키 눌러가지고 숫자에 가서 말하는 거 소수 자릿수 하나로 해라. 그리고 확인 누르면요, 한 자릿수로 다 바뀌었죠, 그죠? 그냥 일반 셀 서식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자, 다른 말 없죠? 합계와 평균은 순서가 상관없답니다. 다행히 상관없대요. 그럼 안 해도 되겠네요. 만약에 평균이 아래쪽에 가라 하면 이게 잘못한 거죠. 그럼 여러분 또 반대로 하셔야 돼요. 왜요? 평균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합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 거 미리 캐치하면 좋겠죠. 대부분 시험에 이렇게 상관없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끔은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순서로 바꾸라는 말이 나와요. 자, 지금은 그대로니까 끝났네요. 자, 요거 끝이고 분석 작업 이해 가겠습니다. 자, 이해 가면 뭐 하라는 겁니까? 피벗 테이블 어제 해봤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범위를 제목부터 해서 이렇게 다 줍니다, 그죠? 범위를 미리 주라 했겠죠, 그죠? 주고 나서 어디 갑니까? 피벗 테이블은 삽입에 그리고 이 단추 누르면 되죠. 누르면 자, 범위는 줘놨으니까 됐고, 새로 만들 건지 기존 넣어날 건지 나옵니다. 뭐예요? 이전에 넣어라네, 그죠?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 실트 A17 기존에 나고 A의 17번 클릭 여기다 넣으라는 겁니다. 확인. 자, 여기 이제 디자인 하라고 나오죠, 그죠? 이제 여러분은 요 목록에서 끌어다 놓으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보세요. 고객명은 행레이블에, 이용일수는 열레이블에, 자, 값에는 결제 금액의 평균. 합계네요. 잘못됐네요. 어떻게 해요? 클릭, 값필드 설정, 평균, 확인. 됐죠, 그죠? 다른 말 없습니다, 그죠? 오케이, 끝났네요. 이게 끝이네요. 조건은 뭡니까? 이용일수만 이제 그룹을 하랍니다. 이용일수. 이게 이용일수죠, 그죠? 여기에 가서 오른쪽부터는 그룹 하라겠죠, 그룹. 그리고 시작은 뭡니까? 1에서부터 35니까 시작이 1이고 끝은 35고요. 얼마씩 변화되게? 5씩. 확인. 자, 끝입니다. 뭐 다른 거 하는 말 없습니다. 가끔 요걸 가지고 뭐 보고서 1, 2 하라 하면 어떻게 여기 클릭해놓고 자동 서식 가서 보고서 1번, 2번 이렇게 하면 되고요. 또 아니면 뭐 숫자는 천 단위 구분하라 하면 이거 전체 들어가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천 단위 구분기 주면 되죠, 그죠? 홈에 가서. 그럼 천 단위 구분면 됩니다. 그런 거 하라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요게 지금 열이 아니고 행으로 갈 수도 있어요. 행으로. 이용 일수가. 행에 가더라도 똑같죠. 요도 오른쪽 그냥 그룹이라 있겠죠. 똑같이 그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왼쪽 열이건 행이건 상관없어요. 그죠? 자,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자, 다른 거 하나 없으니까 끝이에요, 그냥 이게. 여기 쉽게 나왔죠, 그죠? 자, 이제 분석 작업 3회 갑니다. 요거 눌러서 3회 갑니다. 이걸 없어졌다고 못 옮기신 분이 있어요, 여기 또. 이걸, 시트를. 어떡합니까? 여기 있죠? 요거 하나씩 움직이는 거, 요는 아예 끝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씩 가면 되죠, 그럼 보세요. 분석 작업 3이 나타나죠? 누르면 되겠죠, 그죠? 자, 가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데이터를 통합해라. 자, 여기 여러 표가 있는데 이 표들을 합쳐가지고 여기다 표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죠? 합계를 낸다거나 평균을 낸다거나. 쉬웠죠? 어떡합니까? 먼저 얘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행과 열의 제목들을 포함해서. 그죠? 얘들도 똑같이 고르는 형태로 돼 있죠. 그죠? 제품명. 그죠? 자, 우리 됐으면 요를 잡아주고 어떡합니까? 데이터의 통합이랑 찾아가지고 데이터 통합이니까 많이 데이터에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데이터에 어디에요? 통합에 있습니다. 누릅니다. 그러면 자, 얘를 뭐 할 거냐고 묻습니다. 뭐 막 굉장히 깁니다. 뭐 저쩌고 나오고 저 밑에서 두 번째를 보면 총 보유량의 합계를 있죠. 합계. 아, 합계라는구나. 합계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표들을 이제 찾아가지고요. 여기다가 참조값들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아까 그 정답하고 똑같은 형태로 제목 다 포함해서 이렇게. 그리고 추가 꼭 눌러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표도 또 이렇게. 그리고 또 추가 눌러. 뭐 표가 3개 되건 4개 되건 상관없습니다. 추가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범위를 주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첫 행과 왼쪽 열을 비교 대상으로 잡을 거니까 체크. 이제 확인만 누르면 끝입니다. 데이터 통합은요. 확인. 답 나왔어요.
자, 필요 없는 건 안 찾아오고 FDD, 하드, 그 다음에 CPU, CD롬만 찾아서 얘들이 합계를 내줍니다. 최대 생산량의 합계를 내주고 또 생산 단가는 안 가져왔죠. 그죠? 필요 없는 거, 이게 없는 건 안 가져와요. 있는 것만 찾아와서 합계를 내줬습니다. 이렇게. 이 표 두 개를 합쳐 갖고 합계를 내준 겁니다. 됐죠? 이게 끝입니다. 자, 여기 문제 3도요. 여기는 3개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몇 개 나와요? 2개 나옵니다. 6개 중에서 2개를 낸다 했어요. 그죠? 맞죠? 자, 끝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작업에 가시면 이제 매크로와 차트가 남습니다. 매크로 쉽죠? 매크로는 제일 먼저 뭐 하겠습니까? 표하고 상관없는 곳에, 즉 작업하고 상관없는 커서를 두고요. 어디 갑니까?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을 먼저 누릅니다. 무조건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거 보시면 이제 1번 보세요. 가중평균이 가장 높은 학생을 1위로 하여 중간 석차를 계산할 건데 매크로 이름을 뭐라 주라고요? 중간 석차. 됐죠? 그리고 확인. 된 겁니다. 이제 기록 상태예요. 이제 여러분 기록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자, 석차 구하는 거 여기겠네요. 요거 순위를 구한다는 거죠. 넌 RANK. 자, 우리 그대로 구하는 법. 자, 가중평균을 가져가 그랬어요. 얘를 클릭. 얘가 몇 등이냐? 콤마. 어디에서요? 이것들 중에서인데 아래로 내릴 거니까 F4. 그 다음에 콤마. 뭡니까? 내림차순이에요? 오름차순이에요? 자, 거기에 대해서 가장 높은 학생을 1위 했으니까 가면 갈수록 내려간다는 거네요. 0. 그죠? 이렇게. 됐죠? 그죠? 1등이 제일 크고 2등이 작아진, 점수는 작아지니까 가면 갈수록 내려가니까 내림차순입니다. 엔터. 얘가 5등이네요. 자, 가서 이제 어떻게 해요? 쭉 땡기는데 끝까지 가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죠. 그죠? 정약용인데까지죠. 여기까지죠. 이렇게. 자, 다 구했습니다. 다 구하고 이제도 상관없는 곳에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뭐하라고요? 기록 중지. 이제 매크로 하나 만들었어요. 이 만든 걸 어디 넣으라고 이제? 그 밑에. 중간 석자 매크로는 양식 컨트롤의 단추에 됐습니다. 아, 여기네요. 개발 도구의 삽입에 가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에 요거 누릅니다. 요거다 넣을 건데 얘를 어디 넣으라고요? I13에서 14, I에 13, 14는 요거 그냥 드래그하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Alt키 누른 채로 들어가면 딱 달라붙습니다. 알아서 그냥 눈금선에 I13에서 14까지. 오, 잘못됐네요. 그죠? 좀 이따 옮기겠습니다. 중간 석자를 클릭하고 확인 해주면 여기에 이제 얘가 들어갔죠. 그죠?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하라고요? 중간 석자로 바꿔랍니다. 이러면 그죠? 자, 됐죠? 자, 얘가 잘못됐으니까 이 경계선 부분을 가지고 옮기겠습니다. 또 Alt키 누른 채로 옮기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맞춰보죠. 그죠? 자, 바깥에 클릭. 자, 글자나 이런 거 잘못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컨트롤키 누른 채로 얘를 클릭해서 고치면 된다겠죠. 그죠? 또는 오른쪽 버튼 눌러놓고 다시 이제 어떻게 이제 고치거나 하면 됩니다. 그죠? 자, 됐습니다. 확인해 보겠어. 자, 빨리 지우고 빨리 중간 석자를 눌러보면 되겠죠. 잘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어디 가요? 또 매크로 기로 또 가겠죠. 하나 더 있으니까. 이번에는 매크로 이름을 뭐로 주라고요? 서식이네요. 서식. 그리고 확인. 이제 매크로 기록 상태가 된 겁니다. 자, 뭘 하라는 겁니까? 제목행들이네요. B4에서 K4까지. 맞나요? 자, 여기 선택하고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연한 파랑으로 주래요. 그럼 여기서 오른쪽부터 누르면 되죠. 그리고 채우기 가서 뭘 하면 됩니까? 연한 파랑이래요. 요겁니다. 연한 파랑 맞죠? 그죠? 요거 누릅니다. 이 색깔들도 자꾸 눈여겨보셔야 돼요. 대충 어떤 게 뭔지를 아시면 좋아요. 그죠? 일일이 다 찝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하고 다 끝난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냥. 그리고 또 빈 곳에 또 클릭해 놓고요. 기록 중지. 됐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식 컨트롤의 단추.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 어디에 있어요? J13에서 14네요. 여기네요. Alt키 누른 채로 J13에서 14. 여기. 자, 뭘 하라고? 서식을 지정하면 되죠. 양식 단추들은 넣자마자 바로 이렇게 팍 떠요. 그냥. 매크로 지정하라고. 우리 도형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형의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뉴 중에서 매크로 지정을 들어갔죠. 근데 얘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확인. 자, 단추가 아니고 이게 서식이죠. 서식. 자, 바깥에 클릭. 자, 됐는지 확인해 보려면 요거 가가지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떻게 해요? 요걸 딴 걸로 바꿔보면 되죠. 이렇게. 자, 그리고 서식. 잘 됐죠. 그죠? 자, 끝입니다. 그러면 5점, 5점씩 10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네요. 요겁니다. 그죠?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넣을 건데, 자, 정답을 보세요. 정답을 보니까 홍길동, 강감창, 성상문, 정약용에 대해서 뭐가 가제 중간 기말까지 있어요. 이거는 가제와 중간만 들어가 있죠. 기말이 빠졌네요. 자, 쉽죠? 어떻게 기말만 드래그 하는데 단 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요? 정약용까지 있죠. 그죠? 요래 놓고 요걸 복사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다 클릭해 놓고 차트를 클릭하고 컨트롤 V 붙여넣기. 그러면 기말이 들어갑니다.
됐었죠? 요래 놓고 이제 밑에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2번, 3번, 4번, 5번. 근데 실제 시험에는 우리 상시 시험에는 이거 만들어 놓으라고 나와요. 아시겠죠? 자, 상시 시험처럼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만들려면 이게 없다고 봤을 때 만듭니다. 어떻게 만들면 돼요? 정답 보고 그대로요. 이름까지 해가지고 X축을 먼저 기준 잡으라 했죠. 이름 제목까지 해서 홍길동과 안가산 선사면 정약용.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과제 중간 기말 요것들 요렇게 내요. 그죠? 컨트롤 키 가지고 다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삽입에 가서 뭐 누르면 됩니까? 세로막 대형 가서 요거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죠. 똑같이 들어왔죠. 그죠? 상시에는 이렇게 한다 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상시도 해가 똑같이 넣습니다. 이제 2번에 가면 뭐예요? 차트 제목을 넣어라. 그리고 가로축 제목, 세로축 제목을 3개를 넣으라 그래요. 그죠? 자, 얘를 클릭해 놓고요. 차트 도구가 있는 곳에서 뭐예요? 레이아웃에 가면 되죠. 자, 차트 제목 클릭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요거죠. 누르고 축 제목도 와서 가로축, 세로축 다 있습니다. 가로축은 X축이죠. 요거 놓고 세로축도 있죠. 세로축 가는데 세로축은 글자가 세로로 되어 있어요. 가로로 되어 있어요. 세로로 되어 있죠. 여기까지. 자, 3개를 미리 다 넣으면 돼요. 넣고 나서 어떻게 차트 제목 3번 따다닥 따다닥 하면은 선택이 되고 얘를 어떻게 치면 되죠? 경영과 성적 분석. 자, 그리고 얘를 또 어떻게 하라 그럽니다. 따다닥 3번 클릭한 다음에 뭐 하랍니까? 오른쪽 버튼에서 자, 궁서체 그 다음에 스타일 굵게 돼 있고요. 크기는 10이니까 10이면 내려야 되겠네요. 이건 눌러서 해야 되지만 요거 크게 하고 줄이게 하는 게 또 단계별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12로 하면 됩니다. 12가 있네요. 됐죠, 그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요거 눌러서 12에 되고. 자, 다 됐네요. 그죠? 딴 거 없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축 제목에 가서 얘를 3번 따다닥 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점수다, 얘는. 자, 또 이 X축 제목에 가서 얘를 클릭하고 3번 따다닥. 그 다음에 뭐예요? 이름. 됐죠, 그죠? 자, 2번 끝났습니다. 3번 보세요. 3번은 뭐 하는 겁니까? 3번은 바로 요것들 어떻게 하랍니까? 눈금선을 최대로 100으로 120대 있죠. 100으로 잡고 단위는 주 단위는 10으로 하랍니다. 어떻게 해요? 얘를 따닥. 지금은 2003이 아니죠.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축서식. 그럼 어디 가요? 여기서 최대값 고정을 시키고 100으로 하겠다 하고 주 단위는 뭐예요? 컴퓨터 자동이 아닌 내가 10으로 고정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됐죠. 딴 거 없죠? 확인. 그럼 보세요. 10씩 변화되고 100까지 갔죠. 자, 그림 영역입니다. 그림 영역이 어디라 했어요? 요 계열이 들어가 있는, 도형이 들어가 있는 곳이 여기 안에 요거 사각형, 요걸 그림 영역. 여기 마우스가 떼되면 그림 영역이라고 나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요. 요 사각형 선택되죠?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그림 영역의 서식에 가요. 뭐 하라고요? 채우라. 채우기죠. 그리고 뭘? 단색을 채우랍니다. 단색. 그리고 색을 선택해 줍니다. 무슨 색이에요? 흰색에 25% 요거죠. 더 두께. 요거. 그리고 닫기. 자, 과제 계열의 계열 서식의 옵션. 계열이라는 게 이 막대기 하나 얘들 계열이라고 했죠. 이 계열들 중에 어디 계열입니까? 과제니까 파란색이죠. 그 파란색 하나를 선택하면요. 다 선택됩니다. 이렇게요. 그죠? 다 선택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겹치기를 50줄 하니까 또 서식에 가야 돼요. 오른쪽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갑니다. 하면 어디 있어요? 바로 계열 옵션에 가면 있네요. 요거 어떻게 해요? 드래그해서 50. 그리고 탭키를 2번 누르면 돼요. 탭 누르면 얼마예요? 100. 그리고 닫기. 정답과 똑같죠? 자, 다 된 겁니다. 더 하란 말 없으니까 정답과 똑같아지면 된 겁니다. 자, 끝이에요.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얼마 걸렸죠? 지금 22분이 남았어요. 엄청 많이 남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 작업. 이 정도 되면 이제 계산 작업 널널하게 이제 여러분들, 그죠? 시간 여유를 가지고 하면 됩니다.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에 갑니다. 이제 문제로 돌아갑니다. 자, if와 라이터문을 쓰래요. if를 써서 1이면 통신가, 2면 전기가, 3이면 기계가. if 몇 개 씁니까? 2개 쓰죠, 그죠? 결과가 3개니까. 그럼 당연히 똑같겠네요, 그죠? 넌 if 씁니다. 가로 열고, 뭐예요? 라이터, RIGHT 가로 열고, 뭐예요? 얘한테서, 학번한테서 가져올 거다. 뭘 가져옵니까? 라이터니까 오른쪽 우선 몇 글자냐? 오른쪽 마지막 자리가 1이니까 오른쪽 한 글자란 말이네, 그죠? 여기 1, 2, 3, 4 나오죠, 그죠? 여기 1, 2, 1, 3, 3, 2 나오네, 그죠? 자, 요거 따라서 여기 1이면은 뭐다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끝입니다. 요거 가져오면 1, 2, 3, 4 가져오겠죠? 1, 2, 3을 가져옵니다, 그죠? 그러면 넌 하고 뭐 하면 돼요? 이게 1이냐 물으면 되죠? 1이냐. 조심할 거는 라이터는 텍스트 함수예요. 그래서 얘가 가져오는 건 뭐가 된다 했어요? 문자가 된다 했죠? 그러니까 비교 대상도 아직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쌍따옴표로 씌워서 문자를 가져왔으니까 문자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문자 1이냐.
그냥 1 주시면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자 1이냐고 묻는 겁니다. 이렇게 반드시 하셔야 돼요. 문자 함수를 쓰면은 비교 대상도 문자로 비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콤마, 뭐야, 쌍따옴표, 통신가. 자, 1이 나왔냐? 맞다. 그러면 통신가. 아니다. 그러면 아직 결과가 2개 남았죠. 또 어떻게, if, 가로 열고, 똑같이, RIGHT, 그죠? 쓰고, 가로 닫고, 얘한테서 또, 콤마 1을 가져올 건데, 얘가 요번에는 뭐예요? 2냐라고. 자, 문자 2냐고 비교해 봅니다. 그죠? 묻습니다. 2면은 뭐라고요? 전기가네요. 전기가냐. 맞죠? 그죠? 아니라면 1도 아니고 2도 아니다. 그럼 남은 3이란 말이죠. 그럼 뭐래요? 기계가입니다. 기계가. 자, 이게 끝입니다. 갈로. 한 번, 두 번. 됐죠? 이해가시죠? 요거 좀 쉬운 if문입니다. 지금 요거는요. 자, 엔터 치겠습니다. 자, 1이니까 통신가 맞네요. 그죠? 자, 나머지 2니까 전기가, 통신가, 3이 기계가. 전기가 맞죠? 그죠? 자, 다 하셨고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평가 점수를 가지고 할 건데요. 접수 번호의 첫 자리가 또 똑같은 방식이네요. 근데 이번에는 if문이 아니에요. if문으로 해도 되지만은 똑같은 방식이죠. 단지 1번, 2번은 같은 건데 if문이 아니에요. 이번에 뭐 썼어요? 추조문, 선택문을 썼습니다. 같은 방식이라 했죠. 그죠? 넌 CHOSE 가로 열고요. 이번에는 가져올 건데 숫자가 나오게 할 건데 어떤 걸 썼습니까? left 함수 쓰고 1, 2, 1, 3, 2 요거 가져온다는 거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LEFT를 쓰고 가로 열고요. 얘한테서 콤마 첫 자리가 아니까 요것도 1번이죠. 그죠? 요게 1이라면 뭐래요? 4회. 쉽네요. 그대로 나일하면 되네요. 4회다. 그대로 나일입니다. 그냥 4회. 4회고요. 2라면 뭡니까? 과학. 그죠? 3이라면 직업. 끝이죠. 그죠? 이게 끝이네요. 딴 거 없죠. 그죠? 아주 단순한 주저문입니다. 그냥 레포트만 썼을 뿐이에요. 숫자를 뽑아오기 위해서 레포트문을 썼을 뿐입니다. 자, 엔터 치면요. 얘는 뭐 나올까요? 4회. 얘는요. 과학, 직업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죠? 과학이고 4회고 3이면 직업이고. 그죠? 다 되시죠? 자, 그리고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인데 요거에 대해서 실적 포인트 합계와 그래 빈도 평균을 구하래요. 자, 밑에 보시면 문제 보시면 주소가 서초구인 실적 포인트 합계. 자, 조건이 나왔어요. 주소가 서초인 포인트 합계랍니다. 그럼 뭐 쓴다는 거요? 데이터베이스 또는 sum if 쓰는 sum if 쓰란 말 안 나오죠. sum, average, dsum, daverage 트렁크 중에 하나 사용해라. 자, 그러면 뭐 쓴다는 거요? 데이터베이스, dsum, dsum. 자, dsum 가로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똑같았겠어요. 뭐예요? 전체 범위, 콤마. 구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뭐 합계예요? 실적 포인트 합계, 클릭, 콤마. 그 다음에 조건이 뭐예요? 주소가 종로가 아니죠. 서초인데 여기 없죠. 그래서 만들어져 있죠, 여기. 자, 여러분 만들어 갈 수 있으니까 서초라고 치면 돼요, 이렇게요. 자, 요렇게. 그럼 끝났어요. 엔터. 21700 요거네요. 자, 그래 빈도 평균을 가는데 뭐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소가 서초인 그래 빈도 평균이에요. 똑같겠죠? 넌 DAVERAG 가로 열고 전체 범위 똑같습니다. 그냥 콤마. 그 다음에 뭡니까? 이번에는 실적 포인트가 아니죠. 그래 빈도 평균, 그래 빈도. 그 다음에 콤마 주소가 서초인 엔터. 12.75 됐죠? 단 조건 보세요. 그래 빈도 평균은 반올림 없이 정수로 표시하랍니다. 그럼 라운드나 이런 거 쓰면 되는데 라운드 같은 게 없고 뭐예요? 트렁크가 있습니다. 똑같았겠죠? 라운드 다운하고 같았겠죠? 무조건 소수를 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 자릿수만큼 버려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 전체에다가 뭐 써요? trunc 맞나요? 그죠? 쓰고 갈로 열고 이거 전체 결과에다가 뭐 하라는 거예요? 콤마 정수만 표시하라니까 0의 자리죠. 그죠? 소점 자리. 요거 뒤로는 다 버려버리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12가 나오겠죠. 그래갖고 12 12를 버려버립니다. 올림 안 하고 그냥 버려버리는 겁니다. 자, 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표 4번에 가보겠습니다. 자, 표 4에 가니까 경기고교 3학년, 경기고교 2학년의 합계와 수를 가래요. 자, 이거는 문제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2003 말고 2007에서 새로 많이 나온다 했죠. 뭡니까? 조건이 두 개가 생겼어요. 왜요? 조건이 경기고교이면서 3학년인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조건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sum if, count if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뭐요? sum if,
count ifs. 조건이 2개 이상일 때는 뭐 쓴다 했어요? s를 더 붙여갖고 쓴다 했죠. 자, 여기서 학생 수니까 원래는 count if일 건데, 자, 여기 보니까 if, sum, count, sum ifs, count ifs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if나 sum이나 count는 이거는 조건이 하나이니 그러니까 안 가는 거죠. 뭐예요? sum if인데 s가 붙었어요. count if인데 s가 붙었죠. 조건이 2개 이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sum if는 count if는 똑같다 했어요. count if s만 들릴 뿐이에요. 하고 조건이 들어있는 열범위 첫 번째 조건이 뭐 경기고교 요거 들어있죠. 요거 들어가 한다며요. 그 다음에 콤마 조건을 침하된다 했죠. 쌍따옴표 뭐예요? 여기서 경기고교를 찾아라. 그죠? 원래는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조건이 하나 더 생겨서 3학년인 것도 찾아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콤마 다시 줍니다. 3학년을 어디 들어있어요? 여기 들어있죠. 요거 열범위 콤마 이제는 쌍따옴표 필요 없죠. 숫자니까 3 이 말입니다. 또 조건이 또 있다면 또 늘려주고 얘가 70 이상이면 70 이상 해주면 되는 거예요. 조건을 계속 내가 이렇게 많다면은 우리가 sumif와 똑같은 형태로 나열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단지 s만 쓰고 이렇게 범위 거기 있는 그것을 뭐 찾아라. 또 범위 뭐 찾아라. 그래갖고 엔터 치면요. 경기고교이면서 3학년인 거 그죠? 1명 2명이네요. 그죠? 9번입니다. 자, 2개의 엔더 조건이 됩니다. 자, 이번엔 또 경기고교이면서 2학년 합계예요. 합계라면 뭐예요? 넌 sum if인데 하나의 조건이야. 2개 조건 ifs 갈로 열고요. 뭐 하면 됩니까? 요번에는 우리가 일반 sum if처럼 범위 주고 조건 주고 그 다음에 뭐 결과 더할 거 주고 이렇게 안 합니다. 조건이 여러 개인 sum ifs는 무조건 결과 뭘 더합니까? 점수 합계를 더할 거예요. 얘를 먼저 줍니다. 그 다음에는 똑같아요. 반대로 준다 했죠.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범위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요거 콤마 뭐예요? 경기고교. 이제 똑같습니다. 카운트입하고 경기고교. 그리고 콤마. 그러면 2학년이죠, 우리는. 학년, 여기 2학년 들어있죠. 여기 콤마, 뭐예요? 2.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sumif와 반대로 적습니다. sumif는 마지막 인수가 뭐 더할 범위를 주는 건데, 이거는 반대로 첫 번째 인수가 더할 범위고, 그 다음부터는 카운트입하고 똑같이 주면 돼요. 자, 엔터. 145네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갑니다. 이제 5번 문제. 자, 이건 쉽네요. 자, 여기서 이걸 표를 가지고 할인율을 가져오래요. 자, 딱 봐도 무슨 함수 써야 됩니까? 열 단위로 만들어진 함수죠, 표죠, 그죠? 그럼 뭐 써요? vlookup 쓴다는 거예요. vlookup. 지금 어디가 있네요. 네, vlookup를 치고 가로 열고요. 찾는 게 뭐예요? 판매 수량을 찾으겠네요, 그죠? 요거 클릭. 그리고 콤마. 이게 들어있는 열을 첫 열로 해서 선택해야 되니까 요거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요건 좀 내려야 되니까 전체 범위를 줬으니까 F4. 됐죠? 콤마. 그 다음에 뭐 줍니까? 몇 번째 거 가져야 돼요? 두 번째 열이니까 요거 가져야 되니까 2. 콤마. 그 다음에 정확한 값이 아니죠? 값 미만의 유사일치죠, 그죠? 요거죠? 1. 갈로 닫고. 끝입니다, 이러면. 자, 100이니까 당연히 뭐 가져와요? 70, 10%. 그죠? 자, 요거 클릭해서 요걸 아래로 내리면 되겠죠. 됐나요? 자, 한번 점수를 매겨볼까요? 12분, 아직 12분 남았어요. 그죠? 이제 여러분 오타나 이렇게 잘못된 거 다시 한번 찾는 거예요. 남는 시간 동안. 자, 지금은 그냥 우리가 점수 바로 매겨보겠습니다. 이거 눌러가지고요.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아, 저장해도 되겠네요. 어차피 거기에 C에 문제로 들어갔으니까 저장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Shift 하나씩 하고 나서 바로 저장 버튼 누르세요. 이렇게 저장 버튼을. 그럼 저장이 됩니다. 됐지, 그죠? 자, 그리고 길벗 요거 띄워가지고 지금 벌써 다 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체크를 바로 하겠습니다. 그죠? 자, 강제로 종료하겠습니다. 종료하고, 자, 이제 체크를 합니다. 우리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래요. 강제 종료해버렸습니다. 커말 엑셀 프로그램이 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열심히 내가 찾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요. 정보 찾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채점을 시작하는데요. 자, 100점은 안 나왔겠죠. 왜요? 1번 제가 문제 1에 1을 안 했으니까 5점 감점됐겠죠. 기본 5점 감점됐을 겁니다. 자, 저도 다 맞았는지 틀린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어디서 뭔가 실수를 했다면 감점이 생겼을 거고, 뭐 지금 어느 정도 다 풀었기 때문에 못해도 80 이상 맞았다고 봅니다. 그죠? 자, 이제 마지막 확인하고 있고요. 조금 기다리시면 이제 문제를 채점을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집에서. 아시겠죠?
직접 요거 띄워서 채점 프로그램을 실제로 띄워가지고 여기서부터 문제를 시작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미리 그냥 모의고사 불러와갖고 풀어놓고 다른 곳에 저장해놓고 자동 채점으로 또 불러와가지고 채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자, 채점을 쭉 하고 있습니다. 연습만 많이 하시면 사실 이게 시간이 남아요. 40분이라는 시간이 그래 긴 시간이 아닙니다. 긴 시간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함수 말고는 사실 크게 걸릴 시간이 없어요. 반복 연습만 가능하시면. 자, 쭉 진행을 하고 이제 다 매기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네요, 그죠? 자, 이제 다 매겼습니다. 분석 작업도 체크하고 있고요. 자, 진행이 끝나갑니다. 매크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자, 차트 작업 체크하고 있고요. 자, 문제 4까지 지금 체크를 다 끝내고요. 점수가 93점 나왔네요. 여기서 감점이 생겼네요. 서식에서 왜 감점이 생겼죠? 자, 다른 건 다 맞았어요. 10점 중에 다 맞았고, 이거는 당연히 안 했으니까 틀렸고요. 자, 그럼 요걸 열어보면 되겠죠. 열어보면요. 어디서 잠점됐습니까? 요거 잠점됐네요. 이게 1번 문제. 10점 중에 8점 맞았답니다. 그죠? 자, 가보겠습니다. 뭐냐. 자, 요거네요, 요거. 요건데, 글꼴 밑줄 종류를 제가 실선을 주라는 거 아니었나요? 종류를 잘못했다 그러네요. 실선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실선 지정 안 했다 그러네요. 자, 하여튼 그러면 여러분 틀린 거 찾아가지고 고치면 됩니다. 그죠? 자, 고쳤다면 지금 이제 다 맞았죠? 물론 문제 1번을 다 했다면 100점이 됐겠죠? 그렇죠,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 집에서 꼭 연습을 할 때 이렇게 하시고 많이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 연습하다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옵니다. 그때부터는 나머지는 치워요. 함수에서 조금 헷갈릴 뿐입니다.